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39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방금 민주당 2천여 명이 모여서 국회 계단 앞에서 투쟁하고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규탄 집회한 거죠. 규탄 집회를 하고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쟁 방향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평택을 지역위원장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노정열 개그맨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정열입니다. 네, 먼저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오늘 규탄 대회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네. 저희는 그게 장점이니까.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시정연설 있었잖아요. 네. 시정 잡배 연설이었죠. 그러니까 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하고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뭐 야당에게 협치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협치는커녕 협박, 겁박으로 힘으로 누르겠다는 아주 그 본색을 다 드러낸 그런 거죠. 근데 왜 18분 했죠? 어떻게 역대 18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참. 그 SBS 방송을 나갔는데 협치 얘기 표현은 한 번인가밖에 없고 협력, 협조 얘기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앵커가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요. 그럼 협력, 협조는 일방적으로 따라와라는 취지 아니에요? 협치는 양쪽이고. 네. 근데 그거를 명령조죠. 국민의힘 패널은 반대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인식 차이가 서로 이렇게 틀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식 차이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는 얘기죠. 자기들도 변명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실 23일 날 우리 민주당에서 명분을 주려고 한 거잖아요. EXX로 욕한 거 다 사실이고 종북 주사파하고 협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 다 팩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정연설 할 때 들어갈 테니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까지 발로 다 걷어차 버리고 또 들어왔는데 그 우리 원래는 저희가 사실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었어요. 들어가서 피켓 시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발로 걷어찬 다음에 그 전날 24일 날 우리 야당 침탈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 아무 일 없듯이 들어가서 그것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끊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상대방이 벌써부터 꼭 빠질 생각은 없어라는 게 그쪽에도 이미 보였고 걔들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까지 헌정사상 없던 시정연설에서 피켓 시위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어디다 대고 협박을 해라는 식으로 하니까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는 그냥 예전식으로 표현하면 물회배입니다. 예의나 이런 거 없고 국민들 생각도 안중에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치보단 그냥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게 저들의 의도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좀 듣기로는 시정연설 전에는 압수수색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국힘 쪽에서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찰에서 그조차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 얘기도 무시하고 그냥 윤석열의 의중대로 윤석열 검찰이 막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그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시정연설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의총 열어가지고 가장 평화적이면서 엄중한 방식으로 항의를 한 거거든요. 뭐 우리가 침묵 시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들어오는데 외면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쌩 까는 거 전문이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한다는 얘기가 그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그 EXX 발언은 사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사과할 일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의당은 왜 민주당 공격해요? 정의가 없으니까요. 네. 어떻든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된 게 뭐 강원도에서 시작된 민생 파탄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지만 검찰 독재 규탄 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말씀하셨던 대로 정당에서 만에 하나 정말로 그 압수수색 그래도 시정연설 끝나가 모양새는 세워주자라고 얘기했다면 검찰 독재는 그런 거 눈치 안 본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원하는 당인 여당의 눈치도 안 보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힘이 있으면 칼자루 쥔 자들은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김없이 검찰 독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민주당이 한 게 민주당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였어요. 검찰 독재의 시대가 됐으니까 민주당이 선정한 검찰 독재라는 말 이제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은 정말 인내하고 또 인내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협치의 제안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랑 그 여당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오늘 이제 규탄 대회를 통해서 그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정부 여당의 그 목표는 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딱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았었어요. 아니 김 대변인 그 전에도 다 뭐 그러지 다 말고. 그런 저 감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건 느낌이 제 있었지만 전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이나 그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좀 민생 국회로 가자라는 제안들을 되풀이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그 어제 이제 시정연설 하는 그 과정이나 저 우리 야당 당사 침탈한 걸 보고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규탄대회였던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에 예산 국회가 예산이 참 법이라는 게 참 허점이 있는 게 12월 2일까지가 이제 예산 국회거든요. 예. 그때까지 그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대로 그냥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이 민생 그 저기 정부의 예산안이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부자 감세면서 그 민생 예산들은 다 삭감난 이런 내용들이라서 검찰은 돈 늘려주고 네,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 관련된 예산과 예결위 워크숍 3시 했고 그 전략을 이제 우리가 다 짠 거죠. 그래서 그 예산 국회에서는 명확하게 저들이 의도하는 그런 저기 부자 감세 그리고 저 서민 약자 예산 깎은 걸 다 저 철회시키는 그리고 그런 거로 원트랙으로 이제 원내에서 투쟁을 하고 또 오늘 규탄 집회에서 결의한 대로 또 그 우리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동원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럼 향후 구체적인 투쟁 방향이 좀 제시가 되고 있나요? 일단은 오늘 그 여론조사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특검 해야 대장동 된다.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이거죠. 60%고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게 50% 이상으로 나온 게 확인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보다 이제 특검법안 이번 주 중에 실무자가 좀 중이거든요. 그래서 특검법 세게 또 밀고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법사위원장도 김도읍이고 뭐 본회의 올라가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하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분 계신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럼요. 그 대통령 과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에요. 그럼요.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두루킹 김경수 지사 그 저 특검 할 때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하면서 그거 왜안 해요? 받아준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주장을 내가 원내대표 아니잖아요. 그래. 아니 제가 그 주장을 했습니다. 했고 저 우리 주요한 당직 맞은 분들한테 의견으로 문자도 보내고 다 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또 뭐 그냥 이렇게 수순 같은 거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단계별로 이제 좀 수위를 올리자 이런 이제 그 정도 순서가 아닌가. 한동훈 탄핵 얘기는 안 나오나요 혹시? 한동훈 관련해서는 그 김우겸 의원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우리가 이따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면 뭔가 깊은 함정에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미 빠졌고 당내에서 정성호 의원이 조금 더 알아보고 취재하고 이런 얘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걸로 봐서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선비처럼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안에서 단계별로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지만 시정연설 보이콧할 수도 있어 이렇게 허풍 쳤다가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2,000명이 모여서 소리를 질렀고 근데 이 나왔던 얘기가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근데 뭐 사과하는 거 안 되고 근데 국회 입장에서 저들이 뻔히 보는 게 예산안에 자기들 국회의원들도 뭐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무능했다 소리 들으니까 국회를 복귀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예산 국회에 몰두해야 될 국회의원들 따로 하고 나머지들은 나오고 바깥에서 시민들이 이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했었던 게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걸 하지 않으면 쟤들이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일찌감치 얘기했던 게 윤석열이 서초동에 모였던 2019년 촛불을 보고 그거 다 집어넣어야 된다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모이지 않고서는 외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지금
보면요, 그 민주당만 위기감을 몰라요. 지금 오늘 모이신 건 잘하신 거고 시정연설 보이콧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잘했어요 그건. 큰 거면 그 다음에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제2의 조국 사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노골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의원님의 대표님의 장남을 오늘 기소했어요. 이거 가족부터 해갖고 전방위적으로 기소가 아니라 송치. 네, 성취를 했는데 이게 전방위적인 제가 보면 제2의 조국 사태인데 장애투쟁도 불사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 뭐 민생 챙기겠다? 민생을 왜 챙겨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그렇죠. 이재명 대표- 언론이 가세에서 얘기한 게 정말 나쁜 게 이재명 장남 도박 혐의 송치 그러면서 성매매는 제외. 라고 써놓습니다. 이거는 언론 통해서 죽이는 거를 본격화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 내일이니까 나서게 되면 쪼잔하다, 당을 사당화한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당내 세력이 많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떠들어야 되는데 오늘 앞에 있었던 대회 보면서 사람들이 피가 올라서 끌어서 같이 하겠냐? 아닙니다. 뭔가 제대로 알려주고 끌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그런 건 안 보이고 특검법에 매달리는 거 뭐 답답하긴 한데 뭐라도 하나 이겨내야 동력이 생기니까.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김건희 특검은 안 받겠죠. 조정훈도 반대를 하고.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던지면 조정훈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 빨리빨리 던져야 돼요. 이거 명백히 권오수 회장부터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됐는데 김건희는 저기 소환조차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부담스러우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이라도 던져야 돼요 지금. 전 지금 가장 중요한 본질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확인됐지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분열만 생기지 않으면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규탄 결의대 이런 것들은 그런 그 각도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오늘 그 전재수 의원도 방송 나가서 뭐 그쪽에 지금 뭐 국민의힘의 그 전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부터 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를 갈라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분리작전이죠. 예,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우리가 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오늘 점점 같은 균열의 조짐은 있나요? 지금 좀 있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의외로. 전혀 없어, 전혀 없고 저기 며칠 전 의총에서도 저기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지 알았는데 전혀 의견 나오지 않았고 한 의원이 이제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의원 다선 의원께서 서른이네요.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당 대표랑 그 갈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싸울 때다. 누군가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고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그거 다 박수치고 끝났어요. 이니셜만. 예. S? 저랑 같이 했던 어? 비대위원장 하셨던. 아 그분이세요? 예. 상호간에 서로 예. 소통했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정말로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이견 한 마디도 없이요. 다 박수치고 딱. 그러니까 만약에 맞다. 이견이 있거나 균열이 있었으면 어제 같은 시정연설 보이콧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리고 오늘 나왔을 때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빠지거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데 오늘 모였던 게 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서 모여서 뭐 할 거냐에 대한 방향 제시를 모두 다 이재명 의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결위에 붙잡혀서 예산 심사해야 되는 쪽이 아니고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얼마나 움직일지가 관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투트랙으로 투쟁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 심의하는 거 그거는 사실 원래 어차피 국회에서 그거 안 하면은 저들의 의도대로 예산안이 확정이 돼 버리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해서 그 예산안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뭐 이렇게 투쟁할 때 빠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어제 시정연설한 내용 들으셨잖아요. 뭐 나랏빛 1000조 얘기하면서 협치하러 온 사람이 첫마디가 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 또 욕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무슨 와가지고 뭐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그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저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적인 추세였잖아요. 그리고 그 K 방역을 해서 가장 빨리 경제나 뭐 모든 일상의 회복들을 가장 세계에서 빨리 했다 그래서 칭찬 받았고 재정 건전성도 오히려 그 OECD 그 110% 평균 110%보다 50%도 채 안 돼 49%밖에 안 돼 절반도 안 돼 재정 건전성도 대단히 좋았다라고 확인됐고 그 다음에 그 회복하면서 세수도 오히려 58조나 더 거쳐가지고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재정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제도 좋아지고 다시 세수도 다시 거치는 선순환으로 갔다. 이 얘기가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라 피치랑 OECD랑 IMF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야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에 2천억 좀 넘는 돈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것 때문에 트리플 A 등급이라고 국내 공기업들이 신용도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채 발행하고 이것저것 집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계열사 통해서 500억 다시 땡기는 일도 생겼고 롯데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긴축 재정으로 금리 올리는 게 시중에 풀렸던 돈들을 집어넣겠다는 건데 이번 실수 하나로 50조 플러스 알파를 시중에 풀어놓겠다고 유동성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 잘못한 결정 하나 때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타격 때문에 강원도 이럴 때 집중 공격해서 이거 하나라도 물고 늘어져서 강원도지사 출신들 많고 주민소환제 갖고 강원도지사 날려야죠. 지금 확실하게 잘못된 것들 뭔가 대비해야 되는 벌써 거죠. 당에서 진상조사상 뿌려갖고 네. 아까 그 김종민 의원이 단장 맡고 아까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제가 좀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걱정이에요. 그 얘기도 제가 좀 하려 했는데 그 사태 때문에 벌어진 그 시장 참사를 그 이제 뭐 뒤늦게 정부도 뭐 한 달 뒤에 그 대책 세우고 해서 뒷북 쳤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최한기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이거를 어제 시정연설하면서 그 정부에서 뭐 공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난 진짜 그 인식 보고 그러면 이게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 차입금이 1년 이내에 이제 만기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 530조랍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방 정부가 보증 쓰는 것 때문에 믿고 들어오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해서 시장이 이제 불안정성이 커져가지고 회사채가 그 대기업 같은 건 회사채를 발행을 해도 다 이렇게 팔리지가 않고 금리도 높게 해도 잘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그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그 신용보증 그걸 통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530조랍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만든 사례가 하나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때려서 해야 되는데 진상조사단 죄송한데 지난번에 검찰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하는 단을 만들었을 때 그 단장님께서 프레카드 걸고 사진 찍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조사단 발표 난 것도 없고 그러고 지금 넘어갔던 거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2천억을 안 맞겠다고 그러다가 그거 말을 바꿨어요. 내년 초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당장 50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갑자기 돈이 부족한 게 500조 이상 570조 가까이가 돈을 끌어다 대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에서 신용조차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게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생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꼬집지 않고 민생 파탄 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꼬집고 있다니까 자꾸 안 하신다. 성과가 나게 더 그러니까 선명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최대치의 그 공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제 알려내는 그런 게 또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 50조 플러스 알파 이거를 공적처럼 얘기하는 거 보고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어제 시정연설의 키워드가 3개였잖아요. 나랏빛 천조진 거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거랑 재정 건전성 긴축 재정하겠다. 약자 복지 강화하겠다. 이렇게 서로 앞뒤도 맞지도 않는 건데 이 50조 플러스 알파도요. 시장에서는 50조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럼 100조가 될 수도 있고 막 200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은 또 10% 20%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저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긴축 재정이랑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부의 시정연설의 치적이에요. 본인들이 그 원칙으로 내세운 저 재정 건정 뭐 긴축 재정이랑 반대되는 거잖아요. 농사는 옮길 돈만 아껴서 잘 써도 숨통이 튈 텐데. 그러니까요. 세종에 다시 짓겠다는 것만 안 해도 한 500조 또 벌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고랜드 사태는 원래는 이거 영국 기업이 강원도에다가 레고랜드라고 하면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강원도에서 보증을 섰던 건데 이 영국 기업이 이제 돈을 달라 이제 계약 기간이 되니까 그들이
사업을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강원도라는 한 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걸 중단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 한마디로 해버리니까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의 지방제 한마디로 뉴욕 시장이 우리 뉴욕에 투자한 돈 못 주겠다라고 하면 누가 뉴욕에 투자하고 다른 지역에도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대한민국 기업들까지 이게 파급 효과가 그럼요. 벌어지면서 네. 우리나라 뭐 삼성이고 무슨 어디든지 자사체를 발행을 해도 이게 팔리지 않는 사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에 맞습니다. 예.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이 미칠 거라는 것 자체를 예상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 최문순 전 지사의 실정을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김진태가 예. 몰아갔죠. 본인이 그전에는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소형강에 빠져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정권이란 것도 그렇고 국가나 지자체나 일단 인수를 받는 날로부터는 자기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그저 세금을 조금 덜 걷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도미노로 금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45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같았었으면 벌써 여럿이 문제를 일으켰을 거다라면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지금 김진태도 멀쩡하고 윤석열도 이걸 공적으로 걔들은 지들이 안 해놓고 생색내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쪽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잡아서 이건 진짜 숨통을 끊게끔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당장 가서 쳐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당장 보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구성하고 사진 찍고 내부 준비하고 그러고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어느 의원이요?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난 보면서 이게 지금 공격할 의지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김종민은 충청도인데 강원도 저기 구성하냐? 저 김종민은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전현희 그 수사 의뢰한 거 관련된 진상조사다. 아 그거는 그건 그거고. 이거는 그러면 이거 김종민은 충남 이건 당 정책위에서 이거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레고 조정식 사태라고 의원이. 부르지 마시고 김진태 사태라고 딱 맞아요. 그럼요. 5글자로 네. 프레임해야 됩니다. 김진태가 국가 재정을 흔들고 국가 신임도를 떨어뜨린 사건인데 이걸 레고랜드 안 이래버리면 되죠, 예.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누가 맡을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강원도 조직들이 나서갖고 주민 소환제 해갖고 김진태 이거 날려야 돼요. 맞습니다. 자치도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 싸움도 해야 돼요 민주당이. 예, 이거는 세게 나가야지. 저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기관 앞에 가고 단체장 물러나라고 시위부터 시작합니다. 역공하는데 우린 왜 이렇게 맨날 지금 현재 그런 사태고 저는 걱정이 이제 서초동 일가에서 이제 이재명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찌라시성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구체적인 날짜도 지정돼 갖고 민주당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아니면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위기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김용 부원장 지금 구속됐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다.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잖아요. 당대표실 옆에서. 거기를 또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 그거 막는 부처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비하는 게 박범계 의원이 맡고 있죠. 위원장을. 국정탄압 TF.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 탄압을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누가 맡을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박범계 의원 지금까지는 항의 방문에 사진 찍는 거 그것도 한참 뒤에 뒷북하는 거 말고는 대체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막는 사람은 없고 이재명과 최고위원들이 맡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뭐 구체적으로 항상 검찰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발짝 느려요. 제가 보면 설마 하면 늘 오거든요. 그럼 지금 미리 저는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님 소환장에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광장투쟁이 예를 들어서 광장 장외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좀 논의가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그 사례에 맞춰서 플랜 A, B, C, D 등을 다 그 논의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 민주당 보통 정당이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내가 보니까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더 잘 알려내느냐의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국회 출입 기자들은요 한 1000여 명 되는데 네. 그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출입 기자가 있고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 출입 기자 같은 경우 국회에서 내는 기사들은 양쪽 당의 입장을 그 동시에 거의 다 싫거든요. 근데
단독 해가지고 검찰발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법조기자들이 쓰더라고요. 그럼요. 법조기자들이 이제 검찰청 안에 기사실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뭐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주면은 그걸 받아서 검사실에서 이렇게 따로 불러갖고 주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나오는데 지금 한번 우리가 정확히 한번 잘 들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시간적인 거를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뒤죽박죽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불법 대선 자금 받은 김용이랑 연관된 것처럼 이재명 대표랑 연관된 것처럼 하는 기사들이 진짜 많이 쏟아져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제 정진상 실장 출금했다고 단독 떴어요. 그거 9월달 일이죠. 9월 16일 날 한 거거든요. 9월 16일 압수수색 당했고 핸드폰도 그때 다 압수당했어요. 예. 그때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술 마신 거 있죠. 그 10년 전 얘기잖아요. 10년 전 얘기를 술 마신 거를 마치 이번에 김용한테 이게 지금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건넸다는 어떤 증거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정진상과 김용하고 유동규 관계를 이렇게 친숙한 거다라는 거를 엮으려고 그런 식의 이제 또 말을 이제 흘리는 거죠. 이것도 10년 전 얘기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을 보시면 이게 번복도 하는 것도 있고 팩트가 아닌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고 발언했던 것도 24일 날 그거 아니다라고 본인이 번복했거든요. 벌써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체포될 때 김용 부원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체포 안 할 거다라고 알려줬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에 이정수 지검장이 바로 얘기해서 검찰 진술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고 그리고 뭐 변호사가 자기 회유했다. 뭐 가짜 변호사라 그랬는데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잖아요. 그 개인적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물론 한 사람들을 다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경기관광공사를 시켜줬더니 벌써 짬짬이를 해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그래서 영화 만들겠다고 해서 본청에다가 338억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JM이 잘라버렸죠. 맞아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지가 나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이런 걸 정확히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잘 정리해가지고 대응해야 될 필요 있는 게 이게 지금 2020년도 얘기거든요. 그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사퇴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21년도에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재명이랑 친하지 않은데 언론에서 나를 자꾸 친이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 우리 기회를 준 사람한테. 대선 캠프에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2020년부터 절연한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원수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누가 정리해서 해야 근데 되는데 원수인데 왜 대선 자금을 줬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가 원수인데 대선 자금 줬다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저는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 조국 때하고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가짜로 나온 거라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설명하다 보면 거짓말은 한마디면 충분히 넘어가는데 해설하는데 100마디가 들어갑니다. 뭔가 있겠지 하는 의원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진짜 미디어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서 2000 몇 년부터 유동균 잘렸던 사람이다. 그때도 돈 욕심을 냈던 사람이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만들어야 되고 이미 헤어졌었다는데 그거 안 하고 적에게 왼수에게 줬겠냐. 유동규 같은 사람이고 잘 알고 지냈다면 무슨 왼수야. 이거 못 알아 그러니까 그 중간고리가 없어요. 대응을 하려면 한마디로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게 진짜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이슈를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하는 메시지들을 뿌리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정치 지금 메시지가 대변인으로 안 뿌리고 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또 남욱이도 지금 불안해요. 제가 그 남욱 얘기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남욱이가 11월 달에 보세요. 구속 기간 만료가 돼요. 예, 이제 의도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제2의 이제 또 검사가 피의 사실 공표 조국 사태 이후에 많이 이제 단속이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고 막 이제 입으로 떠들라고 뭐 풀어주고 검찰이 있는 하고 건데. 싶은 얘기를 유동규나 남욱을 통해서 그렇죠. 막 발설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남욱도요. 작년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에 공항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려는 건데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8억여 원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9월 달에 남욱이 들어오면서 JTBC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그렇게 로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2년 동안은 남욱은 이재명과 아무것도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아무것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서 12년이면 2009년인가요? 그때까지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수도 없이 로비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할 때 남욱 그 직원들이 댓글 달았다고.
그죠? 그러면은 이걸 해석해 보면 남욱이가 어떻게든 성남시장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꼬시든지 뭐 로비를 하려고 자기가 선의로 그냥 했는 건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본인이 한 얘기들을 거슬러 오면 전혀 이재명 우리 대표랑 뭐 사전에 교감이 되거나 했던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아니 6, 7, 8억인지 확정이 안 됐는데 예. 저는 태어나서 이 정도 액수를 다단계로 전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것도 대선 자금이나 대선 관련된 경선 자금으로.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 성격이 어떠냐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현명한 국민들께서 53대 43, 10%포인트 차이로 진실 규명이 아니라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끌어넣고 있고 똑같이 조국 사태처럼 나오고 언론도 협조해가면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공정하게 양쪽 얘기를 다 싣고 저쪽은 걔들 주장만 싫습니다. 그럼 우리 쪽 커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관련돼서 얘기해서 이재명이 억울하게 지금 몰리고 있고 이러다가 비호감도로 찍히고 중간에 나 몰라라 중립기업 박는 사람들 생기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만 잡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목숨 걸고 대응해야 될 상황이에요. 조국을 겪고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빨간칠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한다? 이건 정말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이 내부에서 분열만 안 되고 올곧이 우리 일정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싸워 나가면은 이 투쟁은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승리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요. 조금 전에 조국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저 얘기 들어보니까 감사위원회 의견은 당연히 안 고쳤고요. 증거인멸 현직 국민권익위원장이 증거인멸하고 도주 의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동안에 지난 8월 1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2차례나 연장하고 특정 감사예요. 이 감사가 들어간 이유가 내부 고발 때문에 들어갔대요. 내부의 고위직이 전현희 위원장의 비리가 있다라고 고발을 해서 감사가 들어갔는데 65명을 조사하고 1인당 수차례씩 불러다 조사하고 273번에 걸쳐서 수천 건의 자료도 요구했답니다. 거기다가 또 6번에 걸쳐서 PC까지 포렌식을 6대의 PC를 포렌식까지 다 했대요. 검찰이에요, 검찰. 감사원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게 관사, 수도 요금, 그리고 한복 대여, 그리고 언론사와 간부 오찬을 한 번 한 게 그러니까 2년치에 법인카드 사용된 걸 다 털었대요. 네. 업무 추진비랑. 그런데 한 건이 나왔대. 언론사 간부랑 오찬한 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청렴 의무 위반 그거죠. 네.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전현희 위원장은 확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걸 넣은 거예요.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과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관련된 것들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렸잖아요. 네. 그걸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해석에 개입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바꿨다. 이거를 추가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또 역시 사법의 잣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하고 지금 이 전현희 위원장하고의 사례가 똑같답니다. 똑같은데 조국 전 장관 때는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정이 났대요. 근데 이해 충돌을 결정할 때 2가지가 기준이 있다 그러는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느냐가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가 두 번째랍니다. 사적 이해관계는 조국 전 장관 때도 배우자가 이제 고발이 된 상태였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이제 고발된 상태여서 그런 사적 이해관계는 이제 있는 거죠, 서로. 그런데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 때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대요.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공문으로 이제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확인하는 절차를 조국 전 장관 때는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런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공문으로 확인했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답변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로.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내린 건데 그것을 마치 전현희 위원장이 뭐 결과를 바꾼 것처럼 이렇게 수사 의뢰를 했다 이 얘기를 오늘 이 정도 통해서 하면 중간에 중도 사퇴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지금 가는 거죠. 계속 전현희 가는 위원장이.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이건 정치 탄압이고 본인 찍어내기 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점을 좀 더 깊게 가게 되면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조국 장관 같은 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위조도 아니었다가 조국을 겨냥했다 안 되니까 딸을 겨냥했다가 그다음에 부인으로 넘어가서 뭔가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쳐넣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지금 똑같은 일이 그냥 사람 바꿔놔도 이재명을 상대로 했다가 이재명 주변을 털었다가 아들까지 건드리고 그리고 부인 상대로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돼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막을 거냐. 이번에는 벌어지기 전에 먼저 좀 대응해야죠. 근데 과연 그 내부에서 자기 얘기니까 어떻게 되냐.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보다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 법인카드 하나도 안 썼다. 백날 개총수 외쳤어요. 법인카드는 하나도 안 썼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자르려고 하는 짓이다라는 걸 다 아는데도 반응들이 없죠. 이걸 그냥 하고 아들까지 송치된데 이렇다? 이건 진짜 다 거리로 뛰어나가서 해야 될 건데 막연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만으로 될 건지 진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행동에 나서서 시민들이 따로 모여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정말 간절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전현희 의원을 날리고 싶어하는 거는 사실 나경원이 그 자리를 되게 가고 싶어했어요. 기존에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해서 그 자리가 좀 필요한가 봐요. 근데 거기 나가고서도 나경원은 당대표의 뜻을 거두지 않고 당에 대한 관심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오늘 RS서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수도권 3, 40대 민주당 지지철의 급류, 이재명 리스크 강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라칠 거라고요. 수도권 의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지율에 보면서 이게 휘청거리면 안 돼요. 아직 총선 멀었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의겸 의원님 얘기 좀 하시죠. 오늘 민주당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 맞냐? 한동훈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팩트 체크하지 않고 했는데 이런 한동훈을 좀 겁내는 거지.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역공을 당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한동훈이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모든 걸 던지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아니 저는 아까도 방송에서 그게 이제 질문을 하던데 아니 그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서 공식적인 국감장에서 그 헌법기관인 의원이 이 제보 받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질문을 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발끈해가지고 말 자르고 들어와서 나는 장관직 거둘 테니까 너는 먹을래 이런 식으로 도박하듯이 도발하는 게 난 그게 훨씬 더 문제 있는 거죠. 아니 지난번 국감장에서 말도 안 되는 돈 사진 흔들면서 했었던 전직 경찰청장도 김용탄. 있었는데 왜 우리는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거 갖고 민주당 내에서 혼자 똑똑해서 김의겸이 확인했어야 된다 한동훈이 똑똑 이 소리를 하는 그 뻔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합니까? 저는 그렇게 시정 잡배처럼 나는 장관직 걸 테니까 먹으실래요? 이렇게 깝죽거릴 때 국회 모독하지 마세요. 입법부 존중하세요. 따박따박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저도 의원직 걸겠습니다라고 말을 안 할 거면 왜 국회를 도박장으로 만듭니까? 그따위 저열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라고 존댓말 써가면서도 비열한 짓 하지 마세요. 분명히 욕설이지만 욕설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정도의 언변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던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동훈이는 죽자고 덤벼드는데 쟤는 뭘 못 꺼. 그때 상황이 김의겸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래서 몇 마디 했는데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한동훈 들리게 했어요. 저도 봤는데 그래도 살아있을 때도 못했다고 그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바로 대답 못했어요 그때. 그거 보셨죠? 근데 내가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좀 더 가설해도 했어야 역공을 좀 가려면 한동훈이는 자기는 거기에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걸 증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르기는 날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좀 전환을 해야 돼요. 그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핵심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세창과 김건희가 굉장히 막역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프레임 전환을 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던져라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어제 제가 왜 그랬냐면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라는
그 매체와 같이 협업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한동훈이가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협업하셨죠?라고 하니까 예, 협업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 면책 특권 밖의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의겸 의원이 바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서 성명을 발표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건데 제가 보면 한동훈이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장관직을 던지면서 공무직을 던지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나 그날 어디 있었다 증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아끼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더 이 판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한동훈이 이번 기회로 지금 시민단체가 김의겸 의원까지 고발을 했거든요. 저는 김의겸 의원을 날리는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조선일보와 이세창 그리고 그의 아들 이지우도 역공에 강한 자들이라서 이건 좀 조심하게 민주당이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잘하게 되면은 조선일보나 그 밖에 지금 한동훈 쪽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하나 날리게 되면 저들은 승기를 잡게 되고 그걸로 떠드는 사람들 모두 다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녹취가 아무리 까져도 당사자의 녹취가 아니고 그러니 그것도 제3자 통해서 들어온 거고. 제3자의 남자친구의 뭐 오빠의 이런 녹취는 역공당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막말로 사진이 한 장 나온다든가 그렇게 사람들은 몰래 누구든지 호기심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민주당이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의겸 의원이 이미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커버할 때 당내에서도 조용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더 해야지 중요한 순간에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냐라는 볼멘 소리 나오는데 지금은 입 닫을 때인데. 그렇죠. 지금은 김의겸 의원님을 질타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보호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럼 저도 아까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경기도 국감때 김용판 의원이 돈다발 사진 띄워놓고 이거 조폭이 이재명한테 뇌물 준 거다. 폭로했잖아요. 그때 반나절 만에 시민들에 의해서 거짓인 게 판명 나가지고 그 제보했던 누구죠? 정영아 변호사죠. 정영아 변호사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은 그러면서 그 김용판 의원이 어떤 책임을 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감장에서 한 저것 때문에. 지금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김의겸 의원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좀. 근데 김의겸 의원이 저를 같이 대변인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화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김의겸 의원은 그 뭐 이렇게 이축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괜찮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본인은 대응을 잘 못합니다. 자기 문제가 되게 되면 이건 알려진 사실이고 김의겸 의원이 지난번에 뭔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할 때 작은 실수했던 것때 오버랩 되면서 그것 때문에 똑같이 보려고 몰고 가고 있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잡으려고 작정한 의원인 것 같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니까 그건 주변에서 도와줘서 벗겨줘야 됩니다. 김의겸 의원 혼자서 쿨한다고 될 거 아니니까요. 근데 김의겸 의원은 하여튼 어제 입장문 내고 더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제보를 받았다가 이 정도로 내가 뭐 저기 굽힐 거면 저기 국회의원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는 당당하게 모든 하고 걸 다 있어요. 던질 각오가 돼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근데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취재하는 본성이 딱 있으시더라고. 취재 본능이. 벌써 제가 왜 이게 걱정되냐면 김기현이가 덧탐사와 공범 김의겸 면책특권 대상 아니다. 벌써 이렇게 떠드는 게 저는 한동훈이 작업 들어갔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지금 의도적으로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민주당 배지 20명은 날릴 수 있다. 그래서 150석 무너뜨리겠다. 이런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날리고 나면 나머지 수박들 같은 경우 입을 닫아버리겠죠. 그리고 한동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김의겸과 덧탐사의 법적 책임 묻겠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덧탐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김의겸이 목적이에요. 그럼요. 도구로 그렇죠? 쓰는 거죠. 덧탐사를 도구로 김의겸을 날리는 도구로 지금 쓰는 거예요. 진짜 그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습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이 어떤 인간인데? 보세요. 나는 장관직 걸겠다. 넌 뭘 걸 거냐? 이거부터 저는 좀 이 한동훈이가 지금 쟤네들은 분명히 검사들은 두 번째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관계가 뒤집어져도 우리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봤듯이 그들은 처음에 기소할 때 시간, 장소, 같이 한 사람, 어떻게 이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도 기소 유지합니다. 뻔뻔함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뭐가 됐건 확실하게 직을 걸겠다 해가면서 김의겸을 하여금 오히려 스스로 사과하게 만들거나 물러나게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가 뭐 있다 그래도 한동훈 목소리가 나온다든가
하다못해 웃음소리도 나와서 성문 분석 더 가능해야죠. 그 윤석열 뭐 노랫소리가 나온다든가 모았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제3자의 이런 녹취가 나오면요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욱더 신중하게 좀 대선 접근해야 될 때를 것 돌아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돼서 수많은 녹취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이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만한 게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하고 하면 좋겠어요. 저 인간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나와도 뻔뻔하게 버티는 거 못 그럼. 봤어요. 당사자 목소리가 나와도 뻔뻔하게 버티는 놈들인데 제3자의 이런 사람들 목소리 나온다고 저것들이 얼마나 역공 펼치겠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전술이냐라고 그래서 한동훈 탄핵을 하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아니 공격은 나만 할 거야. 여기선 이- 당신은 커버하는 롤이야. 그러지 이제 말아요. 이 이제 특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높으니까 작년 2021년 9월달에 김기현 의원이 특검 발의한 게 있어요. 김기현 특검이라고. 그 특검 법안 내용이 부산저축은행 빼고 하는 특검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 그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그대로 그냥 밀고 발의가 돼 나간. 있죠. 발의돼 있어요. 그럼 표결만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김기현 법안도 발의돼 있고요. 우리 당에서도 윤호중 그리고 동작의 그 이수진 그리고 김용민 의원 세 건에 또 발의된 안건이 있어요. 그건 3월달에 올해 3월달이고 지난 9월달에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특검 법안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뭐 부산저축은행 뺀 그거예요. 그럼 그대로 제가 하면 돼요. 궁금한 게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그다음에 처리하면 돼요? 국회에서 그냥 상정하면 돼요. 아니, 그 이제 국회의장이 상임위에서. 상임위를 상임위가 통과해야 되고 멸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된 거니까 이제 여론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론조정을 해서 빨리 패스트 이제 트랙 국민들이 60% 이상이 찬성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 국민들 믿고 그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실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꾸 이게 술집으로 엮이면 안 되고요. 이세창의 핵심은요. 이세창의 아들 이지우가 최은순과 김건희의 통장 관리인으로 지목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저희가 깊이 있게 파다 보니까 이세창이 나오고 그의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외치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하자 이걸로 반전을 오히려 때려버려. 이세창이가 등장했으니까 이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하면 조정은이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조정원은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김건희 특검법에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그것만 조작 따로 하나. 그것만 따로 날리면요 여기 다 잡아요. 검찰에 나올 얘기들을 집어넣어서 주변에 실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 범죄가 형량이 너무 낮다. 그들은 얘기할 게 검찰에서 이미 거의 다 조사된 사건인데 뭐하러 특검을 하냐. 이름만 바꿔서 한다. 이런 거 대비해야 되고 공격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를 때려야 점수를 김건희를 따는지를 소환 안 아는데. 하는 자체가 특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딜 때려야 되느냐로 해서 김건희 특검법 했는데 조정훈 하나에 막혔고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여론전을 펼친다. 아이고 한참 더 여론을 흔드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거까지 올라가야 돼. 누가 법사위 넘겨줬어?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 정치하는 목숨처럼 사람들이 지켰어야지. 이 평론가들 말도 안 듣고 결국은 법사위 왜 죽어도 넘겨주면 안 된다고 협치고 나발이고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럼 법사위를 잡고 있어야지 검찰들은 함부로 못 움직이거든요. 뻔히 검찰 독재국이 알면서 법사위 넘겨주는 순간 민주당 내에 있는 150명의 의원들이 의원 워크숍을 갖고 거기 분위기에 다수로 집어넣어서 할 때 누군가 진짜 목 놓아 예전 노무현이 3당 합당 반대하면서 외쳤듯이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혹은 지금 해봤자 안 된다고 너무 현실 인식하고 조용히 있었던 게 오늘의 이 결과 만든 거죠 뭐. 오늘 친명저장 정성호 의원님이 저는 이런 것도 좀 앞에다가 정성호 앞에다가 친명저장 이런 거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사퇴할 가능성 없다.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예? 진짜 아마 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경기도가 강원도처럼 운영했다 그러면 벌써 검찰 압수수색하고 김진태 지금 압수수색해야 돼요 원래 저거. 예? 나라의 경제를 파탄에 밀어넣는데
저들 특징은 책임질 사람을 원망해서 그 사람으로 꼬리 자르기조차 안 하고 데리고 간다는 거죠. 아 걱정이에요. 지금 저 김의겸 의원님 쟤네들은 면책 특권 대상 아니다로 지금 이게 핵심이 몰아지고 결국 검찰 수사에서 기소해서 의원직 날린다는 건데 걱정입니다. 뭐가 어떻든 설명하고 뭐하고 해도 행동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바뀌는 건데 그 행동할 기회를 잡아도 어떻게 나갈지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면 협업을 한 거를 시인한 이상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냥 간단하게 강원도지사가 2천억 못 갚겠다 하다가 갚을게라고 했다는 것 자체도 그 과정들은 충분히 수사 대상이고 조사 대상인데 우린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검찰이 안 움직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봐주기 전형적인 수사가 오히려 떠들고 있고 최문순 묻어버리려고 강원도 쪽에 인재 없습니까? 그 사람들 다 뭐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 앞에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우린 다들 누구한테 떠넘기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랑 당정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거는 조만간 저쪽에서 뭔가가 터지면 연예인 몇 명 나오겠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미리 이슈 덮으려고. 이슈 덮으려고 당정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다라고 하면서 마약류 대책협의회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자기네들이 여기저기서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또 연예인 몇 명 마약 혐의 제가 보면 조만간 연예인 마약 터집니다. 제가 들었을 땐 그 연예인하고 권력자들로 다시 나가면서 실제로 기업들을 무릎 꿇리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얘기하지만 그 연예인보다 마약도 살 때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재벌 3세, 4세, 5세까지도 나가 있는 쪽이니까 그렇게 가면서 하나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딴 거 없어요. 한동훈 날리세요 그냥. 그러면 전국이 모든 민주당에게 집중되고 민주당이 한동훈 강한 민주당 드디어 칼 빼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지율 걱정할 때 아니야. 아직 선거철은 아니니까 한동훈 탄핵안 너 자꾸 까불면 국회가 움직인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블러핑하고 이렇게 하면 한다라고 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여서 뭐 하나 진행해줘. 한동훈 그거 하나 못 꺾어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보니까 한동훈 똑똑해 막 그러고 벌벌 떠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 조심하고 앞에서. 자기네들이 상대하던 사람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피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핑계로 똑똑해서 못 꺾어. 법꾸라지라 자세히 못해. 한동훈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논리도 없어요. 감정적입니다. 네, 되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검사로서 재수없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면 의원님의 말은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나 같은 말 금방만 자를 텐데. 말도 안 되는 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데없이 시간 쓰지 마세요. 맨날 이래요. 의원님의 말씀을 지금 가만 듣다 보면 의원님은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 듣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싸가지가 뭔가 없는. 물어봤을 때 대답 안 예? 하고 그렇죠. 옛날같이 당신이 잘못됐어라고 장관! 얘기하면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못하고 말려 들어가서 끽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방어하는 걸 봤으면 뭔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예. 되는 게 아니니. 그 시타 개국본에서 저를 빨리 원내로 넣어주세요.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직 1년 반이 남았어요. 자꾸 이렇게 저도 막 화나는데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네. 저를 그 원내로 넣어주세요. 거봐 공격은 나만 해야 아니야 되는데 거의 오늘 같이 국회의원이라서 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내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뭐 저기에 24년에 들어가야죠. 그러니 넣어달라니까 왜 그 명단 안 주세요? 준다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유권자? 네.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지금 저희가 분위기 좀 전환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세게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밀립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솔직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 한동훈을 날리기 위한 집회 별도로 따로 열어서 시민들이 보여주고 안 되면 전국 돌면서라도 얘기해야 되고 당장 지금 강원도 달려가서 김진태 강원도청 앞에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 지금 참 어쨌든 우리 김현정 대변인이 2024년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 좀 늘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김현정 TV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평택을 김현정. 여러분들 지금 16,200명 됐습니다. 예 지금 늦었네요, 그렇다. 우리 매니저님이 메시지 고정 제가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김현정 TV 지금 16,200명인가요? 예. 여러분들 김현정 의원님 네, 꼭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저요? 국회 가면 자주 싸울 것 같다고요? 사람을 패서 안 됩니다. 네.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잘 싸우죠. 패면 안 되고요. 근데 국회는 말로 싸우는데 저는 주먹으로 싸우니까 가면 안 되죠. 허건날 윤리위 끌려다니다가 최단명 국회의원 됐죠. 주먹을 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저는 주먹부터 나가서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곽동수 TV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세 분 한 말씀씩 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2년 반 동안 사실 180석 졌을 때 불안불안했어요. 이거 가지고 힘 안 쓸 텐데 협치라는 이름으로 결국 2년 반 동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국민들이 뽑아준 이 신성한 권력을 안 썼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이 꼴을 당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리시고 민생은 민주당이 안 챙겨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물론 예산에는 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가하시더라도 지금은 싸워야 될 때고 투쟁할 때라고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야 홍보 한번 하시죠. 이따 6시 하겠습니다. 10시야를 6시에 오늘은. 네. 이따가 여러분들 6시에 10시야 TV 구독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10시야 방송 제목은 10시야. 저기 있는 열심히 시사하는 방송이야. 아유 저 바꿔요. 10시 하니까 방송 10시인 줄 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시사 야로 하든가 뭐. 그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우리 좀 이따 노정열 TV로 바꾸겠습니다. 노정열 TV로 바꾸시든가. 우리 김현정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저도 우리 노정열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투쟁해야 될 때라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싸워야 되고 지금 안 싸우면 언제 싸워요. 그리고 지금 당원들하고 당내가 지금 똘똘 뭉쳐 있는데 이 힘으로 싸워야 또 되는 뭉쳐요. 거죠. 예, 싸워야 되고 그 투쟁이 멈추는 순간 내부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투쟁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 거고 저도 이제 당에서 맡은 역할이 대변인이고 더원협 회장이니까 오늘도 더원협에는 그 원외 지역인들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저도 이제 맡은 거 그거랑 대변인으로서 뭐 이렇게 논평이랑 그 방송 나가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당 대변하는 거 그런 거 열심히 더 하는 그런 자기 영역에서의 투쟁을 계속 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곽동수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똑같이 당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적입니다. 민생을 해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패턴까지 나와 있는데 대응하는 거 보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대응하는 거 의미 있을까요? 지금은 뭘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단 앞에서 이재명 연설 잘하죠. 우리 이재명 외치죠.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분차분하게 시행시켜야 될 것이고 늘 그래왔듯이 국민과 함께 소통해가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민주당이 그 계단에서 2천여 명의 당직자와 원외 위원장들까지 오셔갖고 투쟁을 하셨는데 이 투쟁을 시작으로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땐 모릅니다. 저 중앙에 누군지 아시죠? 결의문 낭독의 김현정 대변인.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소중한 걸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이 대표가 당하는 이 시련이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잃고 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힘내시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김현정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막 이러는 게요. 가장 그래도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바로바로 저희의 얘기가 민주당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야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좋아하죠.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거고. 아니, 아까 그 결의문 낭독을 제가 했는데 제가 원래 이게 투쟁사가 제 전공인데 노조위원장 필이 났어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몇 분 정도 선동하는 얘기했어요? 거. 한번 듣고 갈까요? 예? 아니 그거는 뭐 그냥 그 규탄문을 그냥 읽은 거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클리핑 398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